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지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이 구도가 제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구도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일요일이고 지금 오후 3시예요. 사실 오늘은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읽고 있는 책 읽고 이거에 대해서 좀 독후감을 쓰려고 했는데 책만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또 남 유튜브 보다가 어느새 벌써 3시가 돼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괜히 밖에 잘못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주위에서 욕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방구석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방구석에서 뭘 하면 좋은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뿅! 여러분, 지금처럼 공부하기 딱 좋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공부라고 하니까 벌써 좀 짱나죠. 낚인 것 같고. 근데 진짜 좀만 들어봐요. 일단 우리는 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할 게 뭐 있어? 물론 뭐 유튜브 보고 할 수 있죠. 재밌죠. 근데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시간이 뭔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만한 걸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크게 이 코로나 시즌에서 방구석에서 할 만한 거 3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영어 공부하기, 두 번째는 책 읽기, 세 번째는 내 유튜브 채널 만들기. 벌써 짱난다고요? 노, 좀만 들어봐요. 일단 첫 번째 영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일단 무조건 필수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뭐 회사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회사 하나 다닌다고 해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에 목매여 있으면 안 되고 본인만의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무언가를 못 찾더라도 무조건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영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가볍게 요즘 유튜브가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조금 작은 유튜버보다는 한 10만, 50만 넘어가시는 유튜버 분들은 여러 해외 자막을 영상에 깔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 벌써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에 자막 깔아주는 알바 보통 영상 한 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 길어봤자 한 15분, 30분이잖아요. 30분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거 자막 까는 거 2-3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0-2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쏠쏠하죠? 이거 말고도 뭐 영어 번역, 영어 과외, 영어 유튜버 그리고 학교나 회사의 여러 외국 교류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어를 할 줄 알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본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렇게 누군가 본인을 찾는다는 것은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알바 있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알바라든지 이런 거. 사실 최저시급 받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 과외를 한다든지 영어 번역 알바 이런 거 시간당 몇만 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같은 때가 방구석에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당장 공부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본인한테 귀찮은 거는 남들한테도 귀찮습니다. 이때 본인이 치고 올라가야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집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영어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학교 영어 수준으로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당장 무언가 어디에 영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쯤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점수가 토플 75점 이상이었어요. 참고로 토플은 120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사실 12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토플 시험지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이랑 수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수능은 뭐 지문이 아무리 길어봤자 A3 용지였나요? 거기 4분의 1 정도가 지문이잖아요. 근데 토플은 A3, A4, A4 한 페이지 자체가 지문이에요. 근데 다루는 수준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토플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그래도 교환학생만큼 이렇게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토플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영상들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20살 때 회사 일을 시작을 했고 23살 때 뒤늦게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엔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회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녔냐면 이제 학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저녁에 갔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내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퇴근하고 나서 남들은 놀거나 쉴 때 나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수원 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왕십리에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왕십리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5시에 퇴근을 했다고 쳐도 학교 도착하면 6시 반, 그리고 수업이 7시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10시에 다시 집으로 오면 11시 반,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교환학생이라는 게 얼마나 학생에게 메리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출근 시간을 굉장히 앞당겼죠.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자율 출퇴근제다 보니까 평소에 출근을 10시, 9시 요 정도에 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출근을 하면 5시에 퇴근을 할 수 없으니까 출근 시간을 당겼습니다. 일단 7시에 회사 아침 셔틀을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직선 거리는 5km인데 저희 집이 첫 번째 승차장이다 보니까 엄청 삥삥 돌아가지고 한 25분이 걸렸거든요, 회사까지. 그래서 25분 동안 셔틀 안에서 영어 단어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도착해서 아침을 먹으면서 셔틀 안에서 봤던 영어 단어책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단어도 중요한데 그 단어의 발음, 강세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야 그 영어가 더 쉽게 익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붕 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토플 라이팅 공부를 했습니다. 토플 라이팅이 뭐냐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에세이 쓰는 거예요. 한 550자 정도 영어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한 편당 10분? 8분 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중간중간에 붕 뜰 때 이럴 때 남들은 커피타임 가면 저는 그때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 에세이는 하루에 2편 정도 쓰고 그거를 이제 제 원어민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문법이 있는지 교정 좀 해주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친구의 한글 에세이를 교정을 해줬죠. 이렇게 서로 매일매일 2편씩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에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 셔틀을 타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셔틀을 타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토플 리스닝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차 안에서 뭔가 리딩 공부를 하기에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맘 편하게 귀에 꽂고 리스닝 공부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면 어느새 서울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셔틀 내려서 지하철 한 2정거장 정도 타고 학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밥 빨리 먹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은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끔 또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집에 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에 가는 시간 동안 그 교수님의 과제를 했습니다. 보통 집 가는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 11시 반이나 12시. 그래서 내가 이제 과제를 다 못했으면 과제를 하고 자고요. 아니면 바로 씻고 잠듭니다. 한 12시 반, 1시 되죠.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회사 셔틀 타서 단어책 읽고 오디오북 듣고 영어 라이팅 쓰다가 리스닝 듣고 학교 갔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면 회사 퇴근하고 나서 토플 리딩 공부를 합니다. 학교 안 가는 날에는 한 리딩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반년은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지원을 해서 합격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모든 교환학생에 대해서 전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픽을 다시 쳐봤죠. 영어 말하기 시험. 근데 이때까지 토플 이 4개 분야 하다가 오픽은 이 스피킹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스피킹도 어려운 것보다는 보통 내 생각에 대해 물어보고 나의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거라서 토플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 별로 안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오픽 노잼이라는 유튜버님의 강의가 굉장히 핫해가지고 오픽 노잼님 거 영상을 한 5일? 요 정도 보고 오픽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보고 오픽에서 IH를 받았습니다. 사실 공부 안 하고 그분 영상만 5일 보고 그렇게 나온 거면 괜찮더라고요. 물론 1등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공돌이 회사에서 또 공돌이 부서에서 IH이면 그나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업 할 필요성은 당장 못 느꼈고 그래서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다 보니까 그냥 오픽은 거기서 끝내고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순수 100%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안 돼. 나는 공부 못하니까 안 돼. 나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진짜 쪼개고 쪼개서 했습니다. 뭐 시간 없어서 안 돼? 이런 거는 웬만해서 다 핑계입니다. 시간 없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돼요. 당장 귀찮은 만 이겨내서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영어 잘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지금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20대 분들이 영어 잘하면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취준생들도 요즘 워낙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거기서 만약 본인이 영어를 못하면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최대한 일찍 시작하세요. 본인이 지금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영어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유튜브에 영어 전문 유튜버님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방법은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출퇴근길에 영어 단어 공부했던 책은 듀오 3.3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영어 단어 수준은 굉장히 쉬워가지고 우리나라 중학교 애들이 이걸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어 수준은 정말 쉬운데 제가 왜 이 책으로 했냐면 이거를 단어 하나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기반으로 단어를 알려줘요. 그래서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take라는 단어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립해서 쓰느냐에 대해서 좀 약하거든요, 한국인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take it easy, take care of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게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유용한 문장들도 많고 내가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책은 이걸로 먼저 공부를 했고 또 문법책은 Grammar in Use Intermediate 이것도 Intermediate라서 초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책이고 또 저도 문법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했으니까 알았는데 내가 일단 어떤 문법책 하나를 전체를 공부해놓고 내가 모르는 문법이 생겼을 때 그 문법이 이 책의 어느 부분에 차지하는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마 인 유즈 이게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5강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동사부터 시작을 할 만큼 수준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비동사부터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진행형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법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는 제가 토플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추천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영어 유튜버님들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면 본인이 어디서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영어를 못하면 본인이 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 영어 하나로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독서랑 유튜브 채널 만들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길고 좀 중구난방인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도움되는 컨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찍찍!